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현재 증권사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리포트가 정말 우리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일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목소리가 기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어제 하루 휴일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확인하시죠. 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향 수출 폭증세 어디까지 갈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설명드릴 텐데요. 네, 국내 4대 그룹들이 동행하는 만큼 배터리 관련주도 다시 상승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 애틀란타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자 흐름 굉장히 기대되는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업종 리포트들과 그 안에서 관심주들을 좀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월요일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제약바이오, 백신, 그중에서도 CMO 기업을 살펴봤고요. 화요일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를 좀 살펴볼 테고요. 내일은 5G, 통신 관련 업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앞서서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반도체 공급회사, 자동차 완성업체 회사들, 공급회사와 소비회사들이 각각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정도 되면 관련된 소식들이 좀 전해질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관심,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대한 부분, 바이 아메리칸, 그린 뉴딜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된 경제 사절단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도착해서 현지에서 이제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한 뉴스로 조금 작용이 될 모습입니다. 국내 4대 그룹 삼성, 현대차, SK, LG 관련된 부분들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면 이번 주에 투자 그리고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조정 또는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5월 1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전기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목이 조금 재밌습니다. 미국향 수출, 증가세가 아닌 폭증세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4월 집계를 한번 보면 전체 전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출액 전년 대비 28%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 현재 배터리죠. 수출액으로 따지면 29% 증가했고 수출 중량으로 따지면 56% 증가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단가가 조금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수출 증가세는 폭증세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향 폭증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향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2개월 연속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미국향 폭증 한번 지켜볼 공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한미 정상회담, 그 안에서도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중에서도 미국의 현지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정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GM 및 포드 등 미국의 OEM 배터리 수요 증가가 원인이고요. 이 폭증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친환경, 신재생, 전기차, 정책 지원이 여전히 높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OEM 업체들 선제적 배터리 수요 증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7개월 연속 미국 배터리 수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배터리 섹터는 챙겨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OEM 본격적인 배터리 수요 증가 사이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까지의 누적 수출량보다 20년 4월까지의 누적 수출량,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이 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을 이미 초과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될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배터리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시장은 아직까지 지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소재 부분 급증세를 조금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엔 유럽에는 우리의 배터리 공장들이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 이미 그곳에서 배터리가 열심히 활발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출량보다는 유럽 현지에서 얼마만큼 생산량이 늘고 있는가를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유럽의 현지 공장이 없는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의 매출액 증가, 수출 증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수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부문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각각 1,500% 이상, 350% 이상 수출 증가 부문을 보이고 있고요. 동박 부문에 있어서도 폴란드와 헝가리 중심으로 170%, 100% 이상인데 폴란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점을 삼고 있고 헝가리는 삼성 SDI가 거점을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양사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중국향 수출 금액은 17%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그리고 중국 자국에서도 배터리 쪽으로의 지원이 활발하기 때문에 2016년 정도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이 24%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는 9%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하락은 우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일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보면 자국 내 배터리 점유율이 7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 리포트에서 제가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에 있어서 중국 데이터가 일종의 왜곡이 있다라는 부분, 중국 내에서 배터리 소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배터리, 유럽은 현지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현지 공장에서 활발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소재 부분의 수출 급증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배터리 수요 급증, 증가를 넘어서 폭증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수출 불확실성, 자국 내 배터리 보호가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향 수출 가파른 성장세가 전체 2차 전지 수출 증가를 여전히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5월 9일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5월 9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자는 이 성 주변 둘레를 연못처럼 파놓은 곳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연못은 결국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죠. 이제는 수익성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소재 기업도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자는 유효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살펴봤을 때 CATL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조금 세분화해 보면 미국에서의 점유율은 0%고 유럽에서의 점유율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48%가 갖고 있는 이 착시 효과라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국내 배터리 3사가 유럽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70%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배터리 결국 10년간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합산 투자 규모가 약 22조 원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 자본이 만들어낸 진입 장벽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5년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이제부터는 수익성에는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간 경쟁사 대비 가장 R&D 투자가 많았던 삼성 SDI를 현 리포트에서는 조금 더 최선호주로 좀 뽑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소재 업체들을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전기차를 만들 때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충전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한번 충전을 통해서 주행거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이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단가는 떨어지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좋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기술 격차를 하이엔드 제품들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을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이어가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은 물량, 캐파 증설에 조금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고수익성 쪽으로 조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쉽게 넘보지 못할 차별화된 기술이 있는 기업들에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맞춰보아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 정도는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균일한 제품 퀄리티, 대량 양산 능력, 상당한 시간과 자본력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앞으로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기술과 성능 개성,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까지 조금 선두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퀄리티보다 그리고 양보다는 수익성이 중요하다. 양보다 생산 캐파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해 볼 때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캐파 확장은 물론 고수익성 양산이 가능한 그리고 R&D 투자를 철저히 해온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섹터 리포트를 살펴보았으니까 장기적 관점으로 관심주를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면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 순서로 조금 관심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순서들 그리고 접근 가능한 순서들을 보았을 때 천보, 대주전자재료, LNF, 에코프로빈 이 순서대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살펴보았고요. 전지 부분과 소재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